미국이 중국 배터리 산업을 완전히 죽여버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한국의 배터리가 이득을 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현대 산업들이 어느 한 국가에 종속되어 있지 않고 여러 나라의 이권과 얽혀있기 때문에 마냥 한국이 좋아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건데요. 중국의 원자재를 의존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의 성장을 이끌 산업인 배터리 산업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했습니다. 이 법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물가 안정 이외에도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요. 그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배터리 공급망 구축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배터리 제조 시 들어가는 원재료가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40% 이상 공급받은 배터리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2026년에는 최대 80%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또한 배터리 부품 역시 북미 제조 및 조립품이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까지 있습니다. 이 또한 2028년에는 최대 100%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또한 북미에서 최종적으로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자국 중심으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펼치는 이유로는 중국의 배터리 산업과 전기차 산업을 말려 죽이기 위함인데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펼치며 배터리 원재료의 상당 부분을 공급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정책 변화가 커다란 빗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는 이 법안으로 인해 인플레이션과 비용도 줄이고 많은 제조업 일자리와 에너지 안보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과 배터리 경쟁을 하는 한국의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중공, 중국 제품만 보호하고 해외 기업들을 배척하는 중국 시장, 해외 기업들의 기술을 탈취해서 가격 경쟁으로 시장을 장악하는 중국 기업 성향을 고려해보면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선 미국에서 최종 조립되어야 한다는 항목에 관해서는 현대기아 그룹이 엘라베마와 조지아주에 생산 공장을 구축해 놓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는 현대차 그룹이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설립하기로 결정하면서 미국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이제 막 공장 건설을 위한 첫 삽을 떴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다가온 미국 조립이라는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협의나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라는 점이죠. 한국은 배터리 제조에서 중요한 원재료인 니켈과 리튬 등을 중국에서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탄소 중립에 필요한 6대 핵심 광물의 60%가량을 중국 등 5개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대 광물인 리튬, 니켈, 코발, 흑연, 히토류, 백금족은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 광물이지만 흑연을 제외하면 국내 자급률은 0%로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데요.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수산화 리튬의 경우 중국 의존도가 무려 85%에 달합니다. 수산화 리튬은 전기차의 주행 거리를 늘리기 위한 양극재의 핵심 소재로 탄산 리튬보다 수요가 월등히 높아 작년에는 글로벌 거래 가격이 작년보다 250% 급등한 톤당 3,242만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수산화 리튬의 수요는 높아졌다는 것인데요. 포스코 경영연구원은 2018년 전체 리튬 수요 중 13.4%에 불과하던 수산화 리튬의 비중이 2025년에는 41.4%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서 수산화 리튬 확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원무국의 대표 국가로 손꼽히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중국에 자원 종속되어 휘둘릴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자원무국 대한민국이 자원 빈국이 아니라며 리튬, 히토륨 자립을 이끌 것이라고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이평구 지질자원연구원장인데요. 그의 첫 번째 목표는
한국이 인적 자원만 있는 자원 빈국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라 말합니다. 지질자원연구원, 줄여서 지자연의 설립 목적과 취지는 지질자원 탐색과 발굴이며 전기차를 비롯해 첨단 산업의 핵심 원료인 희소금속 광물을 찾고 이를 활용할 수 있게끔 첨단 산업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평구 원장은 지난 1960년대 태백산 지구 지하자원 조사 이후 무려 60년간 국내 지하자원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서 지금이야말로 희토류, 희소금속을 위한 대대적인 종합광물 탐사를 시작할 때라고 말하는데요. 일례로 경북 울진에 있는 보안감사는 30년 전 연구원 시절 이평구 원장이 직접 탐사를 했던 곳인데 그 당시에는 주석, 텅스텐 등 당시 활용되던 주요 광물을 탐사하다가 수율이 안 나와 멈췄지만 당시 탐사 기록을 보면 이 광산에 리튬이 포함된 광물인 배군모가 상당히 존재한다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보안광산에서 리튬 추출이 가능한지를 연구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조사된 정보로는 보안광산의 리튬 이용 원소 함유량이 약 4.7%로 경안 리튬 광산으로 유명한 호주 그린 부시 광산의 2.8%보다 높다고 합니다. 그와 함께 암석에서 리튬을 추출하고 농축하는 기술을 개발하면서 경제성을 높여 나가면 국내에서 리튬을 확보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데요. 한국은 호주와 리튬 광산 기업인 필바라 미네랄스와 합작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수산할 리튬 추출에 필요한 리튬 광석을 필바라에서 연간 31만 5천 톤씩 공급받기로 하고 지금은 광양에 수산할 리튬 공장이 착공 중에 있고 공장 준공을 2023년 하반기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지자위원회 연구가 의미가 있는 것은 중국 의존도가 심한 자원 공급처를 다변화하면서 혹시 모를 자원 수출국들이 원자재 무기화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함인데요. 호주와 체결을 맺었지만 호주 역시 어떠한 사건, 이유로 수출에 제동을 걸거나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할 수단 역시 필요하기 때문에 국내 자원 개발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숙제였습니다. 그리고 이평구 원장은 일명 도시광산을 활용한 희소금속과 희토류를 확보하는 기술이 이미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합니다. 배터리 핵심 광물은 한정돼 있고 워낙 적은 양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채굴이 중단될 것이고 마지막에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재활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지자연에서는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연구하고 기존 배터리에서 희소금속을 95% 이상 회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의 기술 이전까지 완료한 상태라고 합니다. 일단은 한국의 배터리는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겪어야 하겠지만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마련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임업 법안과 정책 변화는 너무나 미국 우선주의가 엿보이기 때문에 트럼프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이라면 강압적으로 하느냐 아닌 척하면서 점점 빼며 하느냐 차이일 뿐이죠.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 만큼 미국의 정책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서 미국에 공장을 짓고 많은 분야에서 미국과 협의를 체결해야 하는데요. 그래도 한국 지역 시장과 경제를 생각해서 최대한 한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